내신이 뭐의 약자냐 그러면 내 마음속의 신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신을 모시듯 내신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내신은 주머니 속의 현찰과 같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결국은 내신을 잘 쌓으면 대학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대입으로 넘어가서 정시 확대가 공약이었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 지금 수도권은 제가 봤을 때 40% 정도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정시 확대를 주장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많이 했어요. 뭐 현재 대통령께서 그렇게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을 봐서 한 방에 끝내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들은 정시 모집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점수에 맞춰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때가 되면 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시로 들어온 애들은 로열티가 있어서 준비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시에 들어온 애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를 늘리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를 울며 겨자 먹기로 들은 것이지, 앞으로 저는 더 이상 정시가 늘 확률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부담이 너무 커요. 지방에 내려가면 정시는 10%도 안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지금 30~40%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들의 심정은 정시를 늘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것보다 정시가 더 늘어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교과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시만 넣은 게 아니고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간과하게 되면 정시가 왕창 늘어나서 오해를 하고 학원으로 몰려가서 정시에 대비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수시는 그래도 아무리 괴로워도 5학기로 가잖아요. 고1, 고2, 고3 1학기니까 5학기로 가서 뭔가 만회의 기회가 있는데, 아니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애가 멀쩡하다가 시험 오는 아침에 과민성, 대장성 설사를 하면 그날에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상당히 불안한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할 친구들,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을 위해서 바로 준비해야 하는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건 우선 내신이겠네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한번 얘기했더니 그 말이 인기를 끌었는데, 내신이 뭐의 약자냐 그러면 내 마음속의 신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신을 모시듯 내신 관리를 해라. 그리고 내신은 주머니 속의 현찰과 같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결국은 내신을 잘 쌓으면 대학 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내신 없이 수능만 가지고 가면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던 애도 수능날 아침에 컨디션 나쁘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교시 국어시험지 들었는데 시험지가 하얗게 보이면 그날 끝난 거예요.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신은 차곡차곡 티끌 모아 태산이 바로 내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신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학교 생활인가요? 내신은 성실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그겁니다. 우리 애는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애는 성실하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출제자가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되고 받아 적은 내용 중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내신은 교사하고의 유대관계가 좋으면서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교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가르친 내용을 시험 문제에 내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르치는 건 내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가르친 애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니까. 예를 들면 한 학년에 교사가 둘이라면, 국어 선생님이 둘이면 저 반보다 내 반 애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교사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르친 걸 내야 내 반 애들이 잘 볼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공동 출제지만. 그래서 내신은 성실도의 싸움이다. 제일 교사로서 싫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세계사 선생님인데 내 앞에 앉은 학생이 세계사 선택 안 했다고 자기가 사회문화 공부할 때, 이거는요 진짜 미운 거예요. 그런 태도서부터가 내신을 잘 못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세부님의 특기상 세특을 잘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교사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는 거 없이 미운 애가 있고 받는 거 없이 예쁜 애가 있어요. 근데 내 수업 시간에 딴 거 하고 공부 잘한다고 인강 듣고 와서 내 시간에 딴 거 하고 수업 시간에 속된 말로 자빠져 자면 걔가 좋겠냐. 그게 미운 거예요. 미운데 제대로 글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그러니까 항상 내신을 잘 받으려면 교사도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교사와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등급도 잘 나오는 것이고, 교사랑 소통이 잘 되면 나랑 친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내가 잘 수 없잖아요. 깨있게 되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세특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 특기 사항이 좀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들었는데 많이 중요해지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중요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또 미리 좀 준비를 하거나 할 수 있는지. 2024년부터 비교과가 학생부에서 상당히 비중이 약화가 돼요. 근데 내년부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거라고는 세특하고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근데 그럼 평가 때 뭘 평가하느냐? 세특밖에 없잖아요. 얘가 수업 시간에 얘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근데 결국은 수업 시간에 내가 잘 듣고 발표 열심히 하고 리포트 열심히 써가면 선생님 눈에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특이 그 아이의 말하자면 사진이에요. 입학사정관은 세특을 보고 그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세특은 사정관이 볼 때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라고 보고 싶을 때 그때의 세특이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사실 고3 수험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진 않지만 수능 날을 위해서 지금 한 60 며칠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날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거나 그런 거를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고3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언이라고 해야 다른 거 아니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라. 그러나 건강은 해치지 마라. 그리고 계획성 있게 살아라. 계획성을 세우지 않으면 안절부절을 못하게 되고 불안해지거든요. 계획만 헤쳐나가면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 시험에 가까울수록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라는 것을 제일 강조하고 싶고, 또 애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양은 안 되니까 밤새 옵니다. 그건 망가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잘 시간에 제대로 자고 깰 시간에 제대로 깨서 공부하는 것이고, 또 먹는 거 주의해야 돼요. 너무나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먹던 대로. 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애가 수험생이니까 뭔가 특 보양식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먹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60일 동안 애들한테 뭘 하라고 하냐. 그냥 하던 대로. 저는 그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가 끝났고 제가 뭐 언론 보도 나온 걸 봤을 땐 수학이 좀 어렵고 국어, 영어는 좀 평이하다. 그러면 지금 입시생들은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수학이 어렵다. 수학은 피타고라스 이래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목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국어까지 어려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와서는 6월, 9월 모의고사 끝날 때 지금에 와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오답 정리하고 모의고사 때 틀렸던 문제 또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개념을 정리하는 건 이제 좀 늦었고, 문제를 풀면서 모의고사 때 틀린 문제를 수능에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주의해 주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모의고사 문제를 꾸준하게 풀면서 오답을 정리하고 왜 내가 틀렸는지를 익혀서 다시 틀리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없고, 또 시중에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이감, 상상, 정상, 프리미엄, 뭐 서바이벌, 뭐 이름 붙은 옛날에 어머님들은 사실 대성, 중앙, 종로만 기억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의고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풀어준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 중에 EBS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어레인지, 변형시킨 그런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풀고 오답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능이 1년 이상 남은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국영수 개념을 정리해.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똑바로 읽어도 우영어, 거꾸로 가도 우영어를 하고, 국영수, 수국영, 뭐 국수영, 누가 뭐 어떻게 돌려도 중요한 것은 국영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력이 바탕이 된 국어를 통해서 수학과 영어, 사탐 같은 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고1, 고2는 무조건적으로 도구 과목에 대한 국영수, 수국영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확립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국영수를 잘하는 친구가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수능 끝나고 제일 화제가 된 게 이제 이과가 문과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문과 침공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그거는 당연히 올해도 마찬가지일까요? 문이과 통합 수능이 존재하는 한 문과 침공은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많이 쓸 때 미적분과 기하가 확률과 통계보다 표준 점수가 2, 3점 정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사회탐구보다 과학탐구가 표점이 높게 나오니까 과탐과 수학에서 표점의 우위를 가진 친구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왜냐면 건국대학이나 동국대학 갈 친구들이 연고대 문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똑같은 양상이 그대로 벌어질 거예요. 이 수능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이 수능이 존재하는 게 2027학년도까지는, 그때까지는 문과 침공이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대학을 보고 진학할지 과를 보고 진학할지도 되게 계속되는 인류의 고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이제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것이고,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나 다를 거예요. 교육학적으로는 진로와 적성을 따져야지 무슨 대학 브랜드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랜드를 추구했던 아주 비교육적인 진학 시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결과가 잘 됐었나요? 진학 지도를 하셨을 때? 네, 저는 뭐 저희 딸들 다 그렇게 지도를 해서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저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브랜드가 낫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나 그런 면에서 그렇죠. 전공을 완전히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 브랜드 요즘에 사실은 과도 과지만 대학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점점 학연이 좀 강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좀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냐고요? 그럼 뭐 정부 고위급 인선을 봐도 그렇고, 또 뭐 사회에서 둘러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브랜드냐 학과냐의 문제는 요즘에 연계 전공, 이중 전공, 부전공, 복수 전공, 융합 전공 그래서 전공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무슨 과에 가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가 과보다는 대학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옛날에는 하나만 택했잖아. 지금은 들어가면 어떤 전공이든 고를 수 있어요. 본인이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점점 과의 의미가 흐려지고 또 이과에 비해서 문과는 더더군다나 학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문과 어머니들은 속이 타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로 졸렌과 자인이 있잖아요. 당위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현실의 문제가 그래요. 당위의 문제는 어떤 학문을 해도 형평성이 있는 것이 당위의 문제지만 현실, 현존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과에게 불리하고 이과에게 유리한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이미 왔다.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그 4차 이과로 이과의 시대예요. 저는 엄마들한테 강연을 할 때 문과, 이과 적성이 반반 나와도 이과 보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문과로 가는 게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차마 제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과로 가는 게 좋다. 이과애가 문과로 돌리기 쉬운데 문과애가 이과로 가기는 어려워요. 대입 제도를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지금의 방향,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다들 관심도 많고. 근데 방향이 이렇게 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게 너무 잘못돼 왔다. 그리고 지금 서열화가 너무 심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문 기자님 오랫동안 대입을 연구해 오시면서 연구한 적은 없고요. 적응해 오면서
공정성, 타당성만을 염두에 두면 제도가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수능이 공정한 줄 알지만 수능도 돈 많은 집 애들이 잘 봐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수능 제도 다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대입 제도는 내신과 수능, 즉 공통 표준 시험과 학교 시험을 반반 섞는 제도가 있으면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내신도 포함되고 그래야지 수능이 강조가 되면 애들은 학교도 자요.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신도 적당히 반영하고 학교 교육도 반영하면서 수능도 반영을 해야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교사의 권위도 쓰고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정신모집을 그냥 확대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공정하지 않다. 원래 학종은 공정한 제도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건데 어떻게 공정하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른데.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를 가지고 들어오면 학종은 없어야 돼요. 학종이 존재하는 한 학종은 공정한 시험은 아닙니다. 공정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근데 이게 학종도 사실 원래는 그 취지는 다양한 창의적인 인재를 뽑고자 함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공정성 시비가 나오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다양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내신 수능 2개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열린 교육 이런 교육이 있어요.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은 나쁜 거라고 치부가 되고 열린 교육은 좋은 거라고 치부가 됐는데 저는 따지고 보면 저는 주입식 교육의 예창론자예요. 뭔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머리에 등기부인데 뭐 창의성이 나오겠냐 하고 주의인데 사실은 내신과 수능에다가 면접이나 논술만 가미해도 충분히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어려워진다. 수능이 쉬워도 변별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학종만이 좋은 제도는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대학이 노력을 하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애들 선발의 권한을 전 대학이 줬으면 좋겠어요.